재현도 지금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재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뭐 재현 좀 막 이렇게 많이 헤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NFSC가 NFTC하고 PC로 나눠 있는 과정에서 거의 똑같이 바뀌었어. 바뀐 거 거의 없는데 이제 통로 배출 방식 뭐 이렇게 용어 정리들 지금 좀 하다 보면은 용어 정리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개념은 두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일단은 뭐 기존에 있는 하자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재현을 가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면 일단 재현 설비 그러면 하자안전 기준은 재현 설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부속시 재현 설비 근데 우리가 평이 알기 편하게 거실 재현 설비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 설비 이렇게 나오는데 재현은 연기를 제어하는 거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그리고 NFA나 뭐 다른 데는 배출 설비로 이그조스트 배출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개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실 재현 설비는 일단 여기는 소규모 4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거실하고 4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대규모 거실로 나눠지는데 소규모 거실은 희석, 대규모 거실은 청결층 유지를 해가지고 뭐 한다? 연기를 제어함으로써 재현 설비는 저기 소화활동 설비. 즉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설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 활동로 지원, 부가적으로 피난 안전성 확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부속실 재현 설비는 이제 뭐 크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문이 닫혔을 때 문이 닫힌 게 문이 클로스 됐을 때 그 다음에 문이 오픈 됐을 때 방염 풍속 이렇게 해서 연기 침입 방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압과 방음 풍속을 한 헨에다가 일단은 한 헨에다가 차압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은 누설량 여기는 방염 풍속하기 위해서는 보충량을 기본적으로 한 헨에다 하다 보니까 발생된 게 뭐다? 가압이 발생해서 가압 방지까지 이게 부속실 재현 설비의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연기 침입 방지를 해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이 소화 활동로 지원하고 피난 안전성 확보 이게 재현 설비의 기본 개념이야. 목적이고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소규모 거실, 희석, 대규모 거실, 청결층 유지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에서는 차, 방향 풍속, 가압 방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자안전 기준 소방법을 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연기 제어, 연기 침입 방지 이 소활동은 지금 피난 안전성 활동 이거 갖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인명 및 재산보호까지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최종 목표역이라고요. 이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제 거실 재현 설비부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면 거실 재현 설비가 최근에 바뀐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이 뭐가 있냐면 재현구역 선정에서 재현구역, 재현 설비, 재현 설치 장소에서 뭐 우리가 1000제곱미터마다 재현 구역은 자 여기서 있으면 여기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반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은 60m 이내 복도에서는 보행 중심선부터 60m 이내
60m 온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고 1000제곱미터 해놓고 그 다음에 복도하고 거실, 복도하고 거실, 복도는 그 전에 법이 여기서 개정돼요. 그 전에는 상호재현하라 했어요. 상호재현. 그 전에도 상호재현이라는 뜻이 뭐냐면 각각 재현하라고. 여기는 급배기 시설 별도로 설치하고 부속 복도도 통로니까 피난구역이냐 피난로. 피난이니까 급배기 시설을 별도로 하라는 뜻이야. 별도로. 근데 그 말들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현장에서 좀 막 이렇게 틀리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뭐라고? 각각 재현으로 바뀌었어. 각각 재현으로. 그래서 상호 재현하는 거 각각 재현. 각각 재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런 게 이거 뭐 층이 부분매를 할 때는 한 층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층이 부분매할 때는 그 층을 통째로 해야 되더라.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이렇게 1층, 2층 그럴 때는 요걸 제형 구역을 하나, 두 개 해야 되는데 층이 부분배를 할 때는 요것을 하나의 제형 구역으로 해서 하라. 이게 층에 미치지 아니하고 부분배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해서 이게 제형 구역은 제현 설비는 이렇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경계. 제형 경계는 (2m) 이내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직거리가 2m 이내 그리고 요거는 0.6m 60cm 이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불연제를 해야 되고 기류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거 처음에 들어갈 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재현 방식 거실 재현 설비의 재현 방식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하지 않는 기준을 보면은 제가 하지 않는 기준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니까 제가 하지 않는 기준 이제 거기에 보면 재현 방식은 자, 처음에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 그래서 자 동일실에 하나는 이게 대규모 거실, 하나는 급기, 하나는 배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이걸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 여기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우리 하지 않는 기준이나 NFS나 PC에 보면은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하고 이게 하나.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거실 상가 1, 2, 3, 4, 5, 6 하면 여기 통로에 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기를 해라. 즉 제가 말하는 지하상가 방식이에요. 지하상가. 이게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자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에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지하상가 방식. 공기 유입구까지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이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판매 시설 방식이에요. 판매 시설 요 지하상가에 통로 온 게 여기는 통로 급기. 자, 통로 급기 거실 배기 방식 하나. 그 다음에 판매 시설 방식이라고 해서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구역, B구역일 때 B구역이 화재가 났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천장에서 빼주고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극기 배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댐퍼를 사용해서 각 실마다 열어줄 때 A에서 확인하면 A에서 밀어주고 B에서 배출하고 B에서 확인하면 B에서 밀어주고 A에서 배출하고 판매시설 같은 인접구역 상호제한 방식. 그래서 인접구역 여기서 공기 유입구 보면 이제 댐퍼가 다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 공기 유입구 보면 인접구역 급기 배기 상호 급기 배기 방식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여기 제음 방식에 나와 있는 통로 50제곱미터 있을 때 통로 배출로만 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통로 배출 방식 이렇게 해서 자, 이건 제가 말할 때 호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호텔 각 실에 50제곱 미만일 때는 통로에다만 급기 배기해서 나머지 통로만 급배기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이거 호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지연설비 방식은 거실 지연설비 방식은 동일식 급배기 방식, 그 다음에 지하상가 방식의 통로 급기 거실 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한 방식, 통로 배출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 말하는 제한 방식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한 방식에서 이거 백날 읽어봤자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뭐까지 해야 돼? 나중에 공기 유입구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 방식이 나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배출량하고 급기량 이제 잠깐 하기 전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제한설비 중에 급기 구분, 급기 배기인데 거실 제한설비는 급기는 급기라 해요. 급기, 그쵸? 급기고 그다음에 배기는 배출구. 근데 요건 우리가 급기는 공기 유입구 이렇게 설명하잖아. 공기 유입구. 급기는 공기 유입구 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 유입구하고 여기는 배출구로 설명하고 배출구 규정은 하나밖에 없어. 각 부분으로부터 10m 이내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래? 그것만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속실은 급기 여기는 유입공기 배출구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희한하게 여기서 이제 지나간 말로 여담으로 하면은 거실 제한설비는 급기는 단열 처리를 안 해. 단열 처리 않고 배출은 뜨거운 공기가 나가서 단열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 처리를 해. 근데 부속실은 여기 유입공기 배출구는 또 단열 처리를 안 하네. 수직 위에 이게 수평덕트 있잖아요. 단열 처리 안 해. 근데 여기 국기구는 불연제로 해야 돼. 더군다나 불연제로로 엄청 강화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이제 기체는 점성력이 온도가 올라오면 점성력이 있잖아. 우리 유해체 점성법칙 할 때 액체는 온도가 올라오면 점성력이 약해지만 기체는 점성력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더 세지거든요. 즉 마차 손실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반대라고. 이건 반대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배출구, 배출량, 그 다음에 우리 배출구에 따라서 이번에 NFPC하고 TCS 약간 바뀐 게 뭐냐면 통로 배출 방식에서 저기 40m 초과, 60m 초과에서 느닷없이 35,000, 35,000, 45,000이 나와. 45,000원이 45,000이어야 되는데 45,000이 이상하게 2m, 2.5m 초과 3m에 45,000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오기인 것 같아.
보기.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기 유입구 재현 방식에서 공기 유입구가 공기 유입구가 극기 공기 유입구가 100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5m 이상의 2개가라 있거든. 5m 이상의. 근데 이게 이번에 9월 달에 바뀐 기준에 보면은 5m가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맨 끝에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장 방향에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 그래서 아까 각각 재현 방식 2분의 1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소규모 거실일 때. 자, 소규모 공동 예상 지역의 소규모 거실일 때 여기가 뭐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아니 1500 CMH 제곱미터 아니라 CMH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여기에 5000, 여기도 5000, 여기도 5000 이렇게 해서 15000 이렇게 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합계로 바뀌었어. 합계로 바뀌다 보니까 1500에 다 합쳐갖고 이게 4500 CMH가 되면은 최저, 전체 합계 최저 해가지고 5000 CMH로 여기만 전체 합계 공동 예상 지원구일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이 살짝 바뀌었어. 살짝.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기술사 시험은 나오진 않고 관리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관리사 시험 보신 분들은 이 정도도 계산을 하고 이게 무시할 수준으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무시할 수준으로 많이 바뀌지 않고 무시할 수준으로 바뀌었으니까 재현 설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공기 유입구, 배출구 관련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실 재현 설비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 설비도 그냥 간단하게 부속실 재현 설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부속실 재현 설비는 뭐라 했어요? 문이 닫혔을 때 차 문이 열렸을 때 방연 풍속 이 정도 해서 자 연기 침입 방지 이렇게 해서 소화 이거 해설서에 나온 말이에요. 해설서에 소화 활동도 지원하고 피난 안전성 확보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나와. 자 차압에서는 누설량 그리고 거실 재현 설비는 다 이렇게 구별이 됐다 했잖아요. 뭐 거리, 충고, 수직거리에 따라서 2m에서부터 3m 이상까지 해가지고 뭐 25,000부터 뭐 65,000까지 딱 있는데 여기는 계산으로 나와야 돼. 계산이 누설량은 0.827 A 루트 P 곱하기 1.25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층 N 이렇게 곱해야 되고 방연 풍속은 보충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Q는 K S 곱하기 V는 0.6에 Q 순간 유입 풍량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이게 무시는 우리가 무시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실무로 설계하다 보면 30층이 넘어가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네? 30층 넘어가면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하자안전 기준 안 나오는데 여기 계산공식 다 빠졌잖아요. 왜? 감리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해가지고 계산공식 다 빠졌어. 근데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Q 재료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가 생겨 가끔씩. 그러면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0으로 해라 그런 말이 있어. 보충량을 0으로 하란 말까지 그 남상욱 기사 설계미 시공에 아까 그 방법도 있잖아요. 거실 재현 설비 종류도 남상욱 기사 설계미 시공에 그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조를 해갖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공식 같은 거, 이 누설량하고 보충량 하고 누설량하고 보충량 합치는 게 뭐라고? 극기량이야, 극기량. 그래서 극기량은 누설량 플러스
구축량. 이렇게 해서, 예.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시험에 여러 번. 차함유지 12.5파스칼. 스프링클러스는 40칸, 110뉴턴. 그래서 요게 시험에 소방 안전원 교육 책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 시험에도 나오고, 이거 차압을 하라 했잖아, 차압을. 차압을 왜 전부 설계하는데 50파스칼 해갖고 와. 50파스칼. 할 필요 없다니까. 12.5파스칼 해도 돼. 근데 단, 소방 안전원 책에 뭐라고 나왔어? 우리 방화문 차연수용을 25파스칼에서 하니까 25파스칼로 설계를 해라. 50파스칼로 굳이 하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에, 몇 년 전 시험이죠? 50파스칼하고 25파스칼 차압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굳이 과압이 발생하니까 25% 여유 두지, 여기서도 K값 0.6으로 나눠주지, 나중에 누설량 고가면 또 1.15배 해주지, 엄청나게 풍량이 가풍량이 나와요. 이게 가풍량 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가풍량 하지 말고 그냥 요즘에는 풍량이 많아서 적은 것이 아니야. 네? 적어서 절대 오히려 많아서 나오니까 그렇게 가풍량 만들지 말고 하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소방안전은 기차 교육책에도 나왔거든.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성능이지 소방 설계 시민에 들어가면 아직도 50파스칼 해갖고. 왜 50파스칼로 해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경련 변화에 따라서 경련 변화를 왜 우리가 검사하냐고. 검토할 필요 없어. 관리사가 검토하면 돼요. 그때 회원 용량이 안 나오고 하면은 그때 경련 변화에 따라서 성능 테스트가 나오면 하는 거지. 그걸 왜 지금까지 하냐고. 그건 필요 없다고. 요 P 50파스칼 나오는 거 그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12.5파스칼도 안 되고 12.5파스칼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충분해. 이런 부속실 재현 설비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부속실 재현 설비는 종류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출입문 이쪽 출입문 이렇게 했을 때, 자, 재현 방식 종류에는, 자, 아까 저거,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압 방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재현 설비 종류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라고? 요거. 부속실만 첫 번째. 부속실만 재현하는 방법. 두 번째, 요 계단실 가압 방식. 세 번째는 부속실하고 계단실을 동시에. 계단실, 부속실, 동시.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가 이제 비상용 승강장이 있을 때 동시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비상용 승강장하고 겸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동주택에서만 비상용 승강장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가압을 해서 급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12.5에서 40파스칼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면 여기 누설 틈새로 연기가 계속, 요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은 누설 틈새로 연기가 계속 가잖아요. 그 연기를 빼줘야 돼. 빼주는 게 뭐라고? 유입공기 배출구라고. 여기서 이렇게 빼주는 것이 유입공기 배출구. 그래서 단면도를 보다 보면 계단실, 출입문, 급기, 배기, 거실. 그래서 자, 이 종류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요 유입공기 배출구 종류, 덕트에 의한 방식, 배출구에 의한 방식, 거실 재현 설비 있으면 거기에 포함하는 방식.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유입공기 배출구 덕트를 해야 되잖아요. 덕트를 하다 보니까는 유입공기 배출구 하다 보면 여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부압이 너무 많이 걸려. 마이너스 합이 많이 걸려갖고 출입문이 안 열리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 이게 장비 덕트도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요즘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배출구 의학 방식. 이렇게 배출구 의학 방식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대기압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대기압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양압이 되니까 대기압하고. 그래서 배출구 의학 방식들이, 근데 배출구 하지 않는 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외부 바람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하다 보면 뭐가 어쩌게 하라고? 우리 저기 박람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에서 좀 최근에 트렌드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 배출구 이용 방식이 나와. 계속 나왔어. 왜? 요 문이 이렇게 딱 프로젝트, 여기다 생길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장밖에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 있다가 바람에 영향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딱 닫혀. 그리고 이게 해설서에 나와요. 해설서에. 그렇게 세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해가지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여기서 바람이 와갖고 닫히면 이쪽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려갖고 계속 대기압하고 유지해갖고 하면은 배출구 이용 방식 있잖아요. 유입공기 배출구. 그렇게 하면은 화재 날 때도 똑같고 편리하고. 그래서 배출구 이용 방식이 진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수직 덕트 이용 방식 있잖아요. 유입공기 배출구를 시험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2차 면접에서 많이 물어본다니까. 수직 덕트 이용 방식. 그래서 지금 100% 기계 배출구 송풍기 의한 방식, 배출기 의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응? 그것도 그 외에 그걸로 하냐면 15m/s로 나누니까. 근데 자연 배출 방식으로 하면은 뭐 2.5m/s, 2m/s 배출구 방식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덕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배출기에 의한 방식, 송풍기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유입공기 배출구하고 배출구 방식까지 시험에 예상 문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누설량, 극기량을 빼주기 위해서, 보충량이랑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연 설비는 갈수록 또 진짜 많아. 갈수록 또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자, TAB는 지금 법에는 후속실 지연설비가 있는데 정말 많아요. TAB 해야 되고 거실 지연설비도 당연히 TAB 해야 되고요. TAB 각 찢어지는 분기별로 주간에 주 덕트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걸림댐퍼를 다 하나씩 설치해요. 걸림댐퍼를 다 설치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TAB를 하기 위해서는 다 걸림댐퍼를 설치해야 돼요. TAB는 거실 지연설비만, 후속실 지연설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 지연설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능 시험이나 그다음에 자동화 탑재 설비, 수신기 같은 데 보면은 다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TA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 시험 대가도 TAB, 수기에서 성능 시험 대가, 가스에서 화설비에서도 우리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또 다 TA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명확하게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균형. 시험, 소정, 균형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대상 당연 TAB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설비, 후속실 지연설비 TAB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냥 막 하지 말고 동작 전. 펜 동작 전에 뭐예요? 도서 확인하고, 도서 틈새 확인하고, 도면 반환하고, 그 다음에 펜슬을 측정하고, 그거 먼저 측정한다 이 말이죠. 그거 쉽잖아. 두 번째는 펜 동작. 펜 동작에 카드기에 의해서 동작하고, 수동 조작하면 눌러갖고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잖아. 세 번째는 펜 동작 후에
지연 설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기술사만 설계할 수가 있고 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의외로 현장에서 보면은 기술사님들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왜? 아, 나 복잡해서 몰라. 근데 요즘에 이제 다 하니까 이거는 모른다고 넘어갈 일이 전혀 아니야. 끝까지 알고 넘어가야 돼. 끝까지. 계속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 이거 칼럼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나라 문제까지 미국이나 뭐 중국 뭐냐 저기 그냥 영국도 뭐 케이스 오팔파막 영국 있잖아요. 뭐 거기도 문제가 계속 해년마다 개정이 돼. 해년마다. 우리나라도 개정이 되고 있으면 문제점이 딱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학 문제점. 옛날에 플랫 템포가 바뀌었잖아요. 템포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PCTC 바뀌면서 옛날 차학 조정연대표에서 자동차 과학 조정연대표에서 자동차 조정 대표로 100% 이름이 바뀌었어. 조정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고 그것이 우리가 플랫폼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뭘로 해? 교통상의 복합대표 옛날 볼륨대표 2차 측에 볼륨대표 사용한 자리에 복합대표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설치하고 여기 앞에 극기대표 있잖아요. 그거 앞에 해서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 설치하는 걸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 복합대표 그 다음에 뭐 게임 풍량을 유선량과 소출량을 한 해대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플랫덤프가 있는데 플랫덤프는 지금 설치 안 해야 되고 복합덤프하고 자동차 자동 조절이 된 차압 조절이 된 거 그것까지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뭐 가백 필터 방식, 이후의 소방식 그 다음에 볼륨댐퍼의 호출댐퍼를 설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류도 내가 있구나 기본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보면 신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유익 대충까지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주먹 이렇게 한번 앞으로 개통상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혼돈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수계 가스계 지역까지 나머지 이제 내지는 내지 설계 기준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내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최근 트렌드 뭐 이런 쪽 개념을